1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3월 제조업 지표 결과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함께 발표된 건설 지출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증시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각각 0.87%, 0.45% 떨어졌습니다. 3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해 전월 54.2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 집계치 평균 54.2에 못 미친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기준선인 50을 4개월 연속 웃돌면서 지속적인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건설 지출이 8,851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2.1% 감소한 데서 반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고용 여건 개선 기대감이 주거용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 규제도 완화하기로 한 데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까지 전면 허용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2,000선 아래로 소폭 밀려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도 3조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짙은 관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4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1포인트 정도 내려서 553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를 휴장한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최고가를 경신했던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전망해보고요.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최고가를 경신하고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다가 다시 개장을 하게 됐는데 소폭 내려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내렸다고 하던데요. 그 안에 지표들까지 모두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 자체가 큰 폭의 하락세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런 모습 자체는 기술주가 조금 안 좋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 안에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같은 흐름을, 같은 사이클을 돕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휴레드 패커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락 지수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나라 증시에 좀 나타내는 일변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가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 올렸다면 지금부터 점점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경기부양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제조관리 지수 자체가 부진하게 나온 데에 따른 나스닥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M 3월 제조업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51.3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월에 54.2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제조업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3월 때는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락세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안전 자산인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엔화가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엔화 약 강세 자체가 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 4일날 구로다 하루이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엔화에 대한 반등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하면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베 신조의 지지율이 70%대를 넘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아베 신조라든지 아니면 구로다 하루이코가 주장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놓여 있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우리가 유념을 한다면 엔화에 대한 어느 정도 강세 자체는 지금 단기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시 한 번 더 엔화는 110엔까지도 충분히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됐던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일본의 금융통화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엔화의 약세 여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엔화 강세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었다라는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점에서 어떠한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초기로 먼저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한 번 더 강화된 정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일단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는 건설업에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자체가 실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공공 부분의 공급 물량 축소 그리고 실수요에 대한 대상 레버리지 규제 완화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공급은 줄이고 대신 수요는 늘리겠다는 거죠. 수요를 늘리면서 점점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찾겠다는 방안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자체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는 것을 좀 뜻하게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쉽게 지금 흐름 자체 사이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 경기 전망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101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00까지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다 아니면 경기 축소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101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높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강화가 됐다는 부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 그리고 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더 풀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좀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신도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 자체가 건설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단기적인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부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중소형 건설사가 힘들었다는 게 되겠죠. 자기들끼리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까지 나서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아직까지 중소형 건설사는 반등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그만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강남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굳이 이제 건설주로 투자를 하시려면 장기적인 사이클을 꼭 보시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서 약화되어 있다, 힘들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들은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반등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건설업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대형주 쪽으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표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주고 있다는 거고,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접근한다면 지금까지 수급적인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바이오 제약주에서 한 번 더 고를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환인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정신계 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계 약품을 만드는데 시장 점유율이 1위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4월 1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정신과 단순 상담 시 보건에 대한 일반 상담권 코드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Z로 어느 정도 표기가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코드가 부여가 됐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약품 자체가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해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산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산 실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여기에 대한 코드가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결과치가 나왔겠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밑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해준다는 거 좀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니코틴 중독을 제외한 어느 정도 정신계 상담을 한번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1.5%,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15.5%거든요. 그런 관점에 1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접근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호재가 반영이 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다는 모습은 이 부분 자체를 지지해 주겠다는 관점으로 조금 보겠고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지금 21선 자체가 지금 지지될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12,0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죠. 그래서 15,000원까지 홀딩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 11,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한번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시세 자체가 분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면 중간에 한 번 더 추세선 자체가 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다우증시와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 추세선 자체가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면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환인제약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겠죠. 그동안 북한이 위협 수준이 강화되더라도 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어느 정도의 안전판 역할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위협하면서 어제 빅텍이 10%나 올랐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장중에 2,360원까지 진행을 하면서 예.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은 일단 도달을 했는데요. 예. 뭐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금 전쟁 관련주들은 돌발적인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지속되는 형태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차익 실현 형태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아무래도 전쟁 관련주라는 개념 자체가 그 테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투기 세력들에 의한 주가의 어떤 흐름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저도 애초에 소개를 드릴 때도 뭐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그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좀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거의 뭐 목적 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추천을 드렸던 아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요 종목은 또 이제 그 진행이 완전히 틀린데요. 이 아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개를 드릴 때도 애초에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기업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유를 하시다 보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가 뽑혀져 나오면서 주가가 4,7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초 목표가는 4,300원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였고 또 거기서 또 쉽게 지금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흐름 좀 더 이어나갈 것 같고요. 중간에 조정 주더라도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기적인 목표가로 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은 조정을 좀 줄 때 다시 한번 또 저점 재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AS를 받아봤는데요. 빅텍은 어제 장중에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었네요. 지금부터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짧게 들어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리오는 일단 목표가 이미 도달을 했었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중기적으로 본다면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M&A 관련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M&A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이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경영 정상화나 아니면은 또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자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그 자회사에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M&A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 돋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 수익을 크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근거 없는 루머에 의한 급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또 상승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별 급등주를 공략하는 형태의 그 대응에서 조정시 매수라든지 그다음에 손절선에 대한 준수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꼭 이루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최근에 그 누리텔레콤이 자회사로 그 자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매각 대상으로 내놓은 넥스지가 최근에 급등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주면서도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그 중간에 그 눌림목 시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았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수익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태산 LCD도 최근 들어서 M&A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500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며칠 상간에 3,000원을 넘어서는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최근에 M&A에 휩싸이게 된 금호종금인데요. 이 금호종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등세를 탔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금융에서 인수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었고,
또 중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대우증권이 다시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800원대 근처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기업들이 모두 다 인수해서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우리금융에서 새롭게 인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그 우리금융이 뭔가 잘못했다든지 법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인수를 포기한다고 식으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중에 가서 밑에 가서 다시 또 떨어지니까 새로 인수를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로 입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A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손절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 M&A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제약주 중에서 삼천당 제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제약주는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가 정상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뜨면서 제약주들이 하나씩 둘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눌림목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원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종목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덤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 동안을 갖고 계시는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덤 신창원입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이 깊어지면서 장대 음봉을 형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또다시 매도하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외국인의 행보를 이제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그 외국인들의 4대 휴가죠. 부활절, 그리고 여름휴가, 추수감사절, 춘절. 이제 과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인데 지금은 이제 춘절 휴가를 씁니다.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과거 예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춘절 휴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춘절 휴가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제 부활절 휴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휴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여름 이제 하기 휴가죠. 하기 휴가 때 보시면 이제 이 저점 부분입니다. 저점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그 미국 증시들은 보통 이 사설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름 휴가, 그리고 춘절, 이 사절후가 굉장히 변곡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펀드들, 미국의 펀드들이 보통 이 타임에 거의 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기를 우리나라는 뭐 연말까지 만기한다, 언제까지 만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스파 펀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들은 스파 펀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내년 부활절까지, 내년 여름 휴가까지,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펀드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펀드들은 이제 펀드 하는 회사, 특히 이제 M 뭐 증권사라든지 모든 증권사 펀드들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 이익만 먹고 이제 개인들은 돈 안 주고 가는 그런 짓거리 하는데, 뭐 고무줄 랜드입니다. 대표적인 고무줄이 이제 과거 이제 바이코리아 같은 그런 고무줄 뭐 그건데, 지금 그 미국 같은 건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건 기간이 설정되면은
그 주식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다 팔고 수익을 창출해가 분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뭐 연장하는 그런 펀드를 전혀 안 하는데 일단 이제 부활절이 지난주였는데 일단 미국의 이 부활절 부분이 보통 항시 여러분 보다시피 부활절 전후가 변곡점입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변곡점이 거래 대량 거래보다는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 때 거래 바닥이 보통 그 큰 변곡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량 거래 변곡점보다는 소량 거래 변곡점 때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지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타 방송도 봤지만 그리고 또 저희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도 봤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또 입은 삐뚤어져 가지고 또 2차 뭐 밴드가 어떻고 떠들고 생쇼를 하는데 어제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 다 코피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010까지 가셨죠? 2010까지 갔다가 주가 밀리는 모양이 굉장히 어제 2013포인트까지 가는 밀리는 모양이 크게 조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또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또 밀릴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제 제가 1995 했는데 오늘은 1990 깼다가 다시 1990 전후에서 일단 일하는 끝나는 그런 안 그리고 아니면 아예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안인데 일단 1990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1990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제가 볼 때는 1980 전후에서 80과 90 사이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조금 당분간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이제 차트 하나가 이제 볼륨저 밴드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볼륨저 밴드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볼륨저 밴드의 지지선 중심선이죠. 예,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보다시피 1990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 1990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했는데 오늘 1990 지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볼륨저 밴드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면은 보통 하방 이탈해버립니다. 하방 이탈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식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두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이 굉장히 재밌죠. 선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물이 이제 굉장히 치고 빠지는 이제 굉장히 진지해요. 바둑보다 더 재밌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 여러분 선물의 무게 중심이 267.5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무게 중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262.50으로 밀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매물대 자체가 워낙 집중 매물되기 때문에 주가 하방 이탈은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262대 살짝 보면서 위에 튕기지 않을까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BWI 지수로 봐서는 장 자체가 반등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오늘 N자형 모양으로 주가의 약세가 계속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N자가 오늘은 선물이나 뭐 자기가 나 콜 걸고 싶다 푹 걸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BLW의 약세는 장자체 시세가 거의 안 주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WA 이 차트도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차트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서울경제나 저쪽으로 신청하시면 BWI 차트를 꼭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WI 차트가 보통 거의 뭐 변곡점 지주죠. BWI 차트가 거의 변곡점 지주니까 여러분께서 BWI 차트를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BWI 차트가 변곡이 없다 이러면 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WI 차트를 오늘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보시면 오늘 변곡점입니다. 오늘 변곡점인데 변곡점 자체가 제가 볼 때 일단 기준선에서 굉장히 큰 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선이 하필이면 1990입니다. 그래서 1990 깼다가 1990에서 선행 스팬 2 자리 요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일단 요 타원을 그려 놓을게요. 내일 아침에 요소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약세 모양이다. 이거는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원화의 약세 때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적이 우리나라 주식 생기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장은
원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특히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대외 경제 의존도가 우리나라 같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께서 이제 원화를 계속 보셔라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달러화를 봐라 이렇게 이제 원화 약세를 이렇게 봤는데 원화 약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원화의 약세와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원화의 약세를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원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 때 항시 우리나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인지를 꼭 좀 했으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원화가 1,100원대 우리나라 주식은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다 이거 아니고 그거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상승을 절대 방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화의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뚜렷하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원화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원화의 약세인데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을 계속 보셔야 된다.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환율 1,100원. 그래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환율이 1,975원대부터 본격적인 상승합니다. 지금 이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속임수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함부로 덤벙거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환율 꼭 좀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일본 증시가 교양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오늘 또 만약에 빠진다면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안 본 거는 안 된다. 여러분 삼성전자 안 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없으면 앞으로 CNTV 시청자 여러분 CNTV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환율, 삼성전자, 일본 증시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연휴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서 마침 일목균형표상으로도 변곡에 위치했습니다. 1990 지지되지 못한다면 198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에서는 어제 크게 2% 이상 밀렸었던 일본 증시 흐름 그리고 환율 체크하시고 삼성전자 흐름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및 장비 서비스 관련 회사입니다.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환자의 아픈 곳을 촬영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을 의료진의 PC에서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이 사업 분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여러 개의 경쟁사 중 절대적인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서비스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회사 성장과 세계 여러 나라의 수출 증가로 인한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병원과의 진료 체계를 생각할 때 회사로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3년 연속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 중이나 영업이익은 보통 수준이 약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유보율은 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신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그 신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은 좀 급등하다가 갑자기 그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매수하셔서 급등할 때는 빨리 분할 매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은 2주가 되겠습니다. 보유기간은 2주간이 되겠고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2,5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주실 때 저점에서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원입니다. 현재 제가 차트를
어제 전 종목을 다 돌려봤어요. 그런데 현재 그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포피아 등 헬스케어 주식이 동반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 헬스케어 주식에 약간 호재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단타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추천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이미 도달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18일에 한번 AS를 받았었고요. 목표가 5,300원 이미 그때 도달을 했었고 지금은 이미 5,600원, 700원 수준까지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이익 어떻게 챙길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예, 제가 전에 이 부분에서 약 4,800원 선에서 추천을 했다가 그때 한 5%, 6%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절반 매도를 했고 나머지 어제 한 17%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수익이 났으니까 한 3주 만에 수익이 한 18% 났으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상승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내지 마시고 3주 만에 한 18%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를 권유해드립니다. 매도하시고요. 잠깐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전기장비 및 기기 관련 회사입니다. 고다층 PCB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다층 제품 매출 호조와 휴대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순이익 증가 중이고요. 유보율이 290%로 영합니다. 제가 종목을 대충 그 전화를 제가 자주 받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제 종목을 매일 기록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 기법 다 뺏기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는데요. 제가 바닥권에서 좋은 주식만 주기 때문에 5%, 7% 같다고 다 팔지 마세요. 한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한 10%에서 15% 이렇게 많이 가는 주식은 뭐 20, 30%도 가는데 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전부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있는 삼성빌딩 5층에 있는 동부증권 강의실에서 주식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현재 선물 옵션 FX는 안 하고요. 오로지 주식에 대한 강의만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우량주나 급등주 및 안정적인 패턴 위주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익이 잘 안 나신 분, 직장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신 분 중에서 재테크를 원하신 분, 특히 시간이나 여유자금이 있는데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하신 분은 누구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자리가 한 20석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수익이 꾸준히 나신 분, 고수이신 분,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다음 기회에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생활이나 정말 인생에 꼭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런 분들만 좀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강연회 좀 해달라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직접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약 2번에 걸쳐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강연은 당분간 서울에서만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2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YG1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고점 돌파 이후 횡보한 이후에 재반등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롯데하이마트를 꼽았는데요. 올해 2월 출시한 롯데하이마트 카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는 모든 롯데점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훌륭한 고객 유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롯데 쇼핑과의 합병 시너지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을 꼽았는데요. CEO 간담회를 통해 최근 미얀마 가스전 관련 매각 혹은 인적 분할 관련된 루머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실적, 자원개발 진척, 내년도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을 근거로 주가 추가 상승을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2,000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HMC 투자증권, SK하이닉스를 꼽았는데요. 애플의 재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낸드 가격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부품 공급선 확대 전략의 수혜가 확인될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우리금융을 꼽았는데요. 올해 1분기 비이자이익 흑자 전환과 판관비 감소로 순이익이 QOQ 기준으로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개선 기대감과 민영화 이슈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대외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의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4월장의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월초 시초가 대비 음선으로 전일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도 일단 야간 선물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매물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주식과 선물에서 전일 같은 경우 동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의 승부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분 알다시피 2000선대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있고 또 밑에서는 매수가 형성되면서 박스권대의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로 이어지는 단기 매매 승부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8월부터 진행되어 있는 이 박스권 장세가 아직까지는 그 가두리 안에 갇혀서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도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이 박스권 장세의 지루함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특히나 미증시는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에 놓이다 보니까 결국에 아직까지는 그 시간적으로 좀 진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투자분들이 결국 지수가 아닌 결국 종목별로 중심으로 매매하시고 지수는 결국 투자분들이 단타를 하시던 길게 매매하시던 일단 양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수익이 납니다. 하루의 수익은 일봉상 양선의 수익이 나왔고요. 한 달의 수익은 월봉상 양선의 수익이 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월요일 시초가 대비 음선을 밀렸기 때문에 이번 월초에 대해서는 음선의 모습이라면은 아직 대형성 종목을 중심에서 매매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결국 가벼운 종목을 중심에서 이어지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아직은 큰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이 YG원전인데요. 자세한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Y자원 같은 경우는 투자분들 알다시피 절삭공구 제조업체입니다. 자동차, 전기 그리고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진이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좀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서 일단 1분기에는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인데 경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다라면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죠. 특히나 가격 조정까지 같이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투자분들 중에서도 호재와 악재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매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항상 나오는 결과는 고평가된 것만큼 큰 악재는 없고요. 저평가된 것만큼 훌륭한 호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전도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이어왔지만 이제 실적의 부진이 주가에 반영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일단 이런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상승 이후에 지금 기간주 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앞에 있는 고점대에서 매물 수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들의 기관 투자들의 매매 기조를 보면 매수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또 정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개선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 거래량의 증가 패턴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그리고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는 N자형 이후에 우상향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YG원도 아직까지 뭐 종목별 장세에 이어지는 단기 매매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투자분들이 종목별 장세를 구사할 때도 종합이 음선의 패턴이라면은 너무 많은 비중을 쏘지 마시고요. 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기조에 있을 때 결국 수익률 게임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고 어떤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눌림목을 이용해서만 철저히 공략하시고 그리고 매매는 풀베팅보다는 아직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기조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절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투자증권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출발을 21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6포인트로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내려 출발할 것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1포인트 오른 5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일정 체크해보고요.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4월 8일 이제 계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이제 받을 예정인데요. 이제 재정부의 구체적인 추경안이 이날 밝혀질지에 대한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미국에서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은 이제 뭐 신정부의 대외 정책과 또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의견을 또 교환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견으로 이제 미국 방문 행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이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최근 들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민간 출자사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이 오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코레일이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4월 2일 날에 민간 출자사들의 이제 동의 여부가 이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2013년도 1분기 현황과 2분기에 대한 전망이 오늘 이제 또 예정되어져 있다.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비상교육이 비상 2의 N을 이제 흡수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주 상장일은 4월 26일 날이 이제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소규모 합병인 만큼 뭐 그렇게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경제지표 오늘 2월달 공장 주문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우리 빠르게 이제 시장 쪽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 지금 동시효과는 1991포인트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자리가 있죠. 바로 1988포인트 그리고 2004포인트입니다. 일단은 1988포인트 기준으로는 일단은 시장은 자리를 안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4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상승을 하려는 이런 주체들을 좀 찾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만약에 1988포인트를 또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시장은 기술적 신호는 바닥 신호로 들어가면서 수급 개선이 일단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는 눌러줘야 더 강하게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시세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또 지루한 양상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위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개인 투자들이 전일 좀 상방으로 빠른 오전장에 빠르게 몰리기 시작하면서 상승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갭이 위치가 발생된다라면요. 위로든 아래로든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여전히 일단 1988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04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모두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